이거 너무 이거- 백합이잖아요, 그냥. 눈 마주쳤어. 방금 봤어요. 눈 마주쳤어. 전통 있는 레즈비언서서 저거만 봤는데 저거 이미- 되게 오래된 전통 있다. 전통 있는 이미지였어. 이미 장. 네, 큐플래닛 시청자 여러분, 퀴어돌 영어방 다시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국의 K-팝 아이돌들은 또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추고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퀴어한 매력으로 이제 여러 국가의 K-팝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K-팝 아이돌들의 퀴어한 매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이돌들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다? 바로 말씀하시죠. 팬이다. 역시 이제 한 5회쯤 오시니까 이제 손발이 척척 이제 뭐 안 해도 네, 바로 팬들이죠. 네,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그들의 퀴어한 매력을 가장 잘 아는 것도 팬들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아이돌 팬 한 분을 모시고 K-팝 아이돌들의 퀴어한 매력을 영업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퀴어 유튜브 채널 큐플래닛의 기획자 큐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퀴어돌로지를 기획하고 쓴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주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아이돌과 함께 또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지 궁금하시죠? 제가 또 늘 드리는 것처럼 오늘 힌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또 무슨 오늘은 혼날 것 같은데 아까 이따가 아추! 그게 뭐야? 지금 재채기 하신 거예요? 아추! 아, 네. 떠오르는 아이돌 없으신가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아, 않아.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희 오늘의 아이돌 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의 퀴어한 매력을 소개해 주실 팬분을 또 모셔볼 텐데요. 네, 아밀님 나와주세요. 지금 약간 표정이 조금 굳으신 것 같아요. 아쭈 때문이야. 아쭈 때문이야, 지금. 제가 시작부터 명곡에 그 폐를 끼치는 죄송합니다. 폭력은 자제하도록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밀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소설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러블리즈를 오랫동안 좋아해 왔고, 또 류수정이라는 멤버를 최애로 이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서 약간 좀 이제 긴장도 푸는 겸 살짝 좀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약간 발표 내용이 들어있을까봐 약간 이거는 답을 안 하셔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어쨌든 소설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러블리즈의 노래가 영감이 되었던 적은 있나요? 제가 쓴 소설 중에서요. 네네네. 질문 잘못했나? 오늘 약간 계속 마이너스 득점하고 네, 있는데 너무 소중해서 아직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언터처블이잖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런데 제가 아밀님 소설 되게 좋아하고 다 읽어봤는데 직접적인 어떤 모티브가 된 적이 없다 뿐이지 저는 약간 아밀님이 쓰는 소설들이 사실은 뭔가 러블리즈의 어떤 세계관이랑 그렇게 약간 무관하게 또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정서나 약간 어떤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약간 조금 분위기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어떤 걸 너무 좋아하면은 그게 나에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나의 일부가 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이지 제 또 않을까.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맞아. 언어들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집에 가는 길에 또 한 권씩 사서 읽어봐야겠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아추! 그게 뭐야? 지금 재채기 하신 거예요? 아추! 네, 그러면은 과연 러블리즈 퀴어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희 아밀님의 영업을 들어보겠습니다. 러블리즈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고 그게 좀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표현하려면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소녀적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러블리즈가 남성 팬이 진짜 많은 그룹으로도 좀 유명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러블리즈 하면은 막 오빠 할 것 같다. 약간 라든지 막 오빠 사랑해 약간 이런 말이 들어 있을 것 같고
같고 가사에 왠지는 몰라도 그리고 뭔가 그런 되게 헤테로적인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깨부수고자 오. 전혀 그렇지 와. 않다. 기대가 그렇지가 않다. 네, 그렇지가 않고 저는 오히려 이제 러블리즈가 여성과 여성 간의 사랑으로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룹이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러블리즈 하면은 아까 이제 필김님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아츄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츄가 짝사랑 노래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너를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고 약간 이런 노래인데 이제 그런 테마의 짝사랑 노래가 러블리즈에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러블리즈 하면 짝사랑, 뭐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 그런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어떤 의미로 그 러블리즈의 테마를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억압과 유폐라는 테마예요. 우선 이렇게 책상 밑이라든지 또 이렇게 캐비넷 안에 갇혀 있다든지 물론 이거는 지금 아츄 뮤직비디오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멤버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데 숨어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이런 캐비닛 하면 우리는 이제 벽장을 떠올리죠. 맞아. 우리 옷장. 벽장 되게 지긋지긋하면서도 우리가 결국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옷장의 어떤 그런 모티프로도 읽히기도 하고 다락방. 이거는 안녕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다락방의 꽃들이라는 옛날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다락방에 갇혀서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소설이거든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침실인데 저는 이거 보면 되게 병실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아. 너무 약간 황량한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이거는 뮤직비디오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은 울림이 스튜디오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살풍경한 그런 게 나온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다락방이라든지 책상 밑이라든지 어떤 창문 안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갇혀 있거나 숨어 있거나 이제 억눌려 있는 그런 멤버들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랑을 꿈꾸는 그런 느낌이 항상 러블리즈에게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을 때 과연 러블리즈의 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깨부수고자 전혀 그렇지 않다. 러블리즈의 명곡 그쵸. 아츄 아츄부터 이제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아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이러면서 너무 간지러서 참기가 힘들어. 너에 대한 고백을 참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하지만 이 화자가 결국은 고백을 못 하잖아요. 네. 맞아. 이렇게 나는 소중한 너의 친구란 그 말이 진짜 너무 싫다. 그래서 밤새 편지를 막 열심히 썼는데 근데 결국은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절한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좀 이 가사를 보다 보면 약간 답답하기도 해요. 그냥 그까지 그냥 말해버리면 안 되나. 그냥 나 너 좋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나. 근데 뭔가 제대로 된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아츄 이렇게 재채기로만 뭔가 반사적인 그런 몸의 반응 어떤 제대로 된 말이 아닌 뭔가 참다가 못해서 터져 나오는 그런 반응으로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사잖아요. 이 화자가 이제 동성의 여자애를 너무 좋아한다. 이제 소녀인 화자가 동성의 여자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자애가 해녀인 거야. 벌써 괴로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전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 가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나를 친구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해녀 친구는. 그래서 너는 나의 참 소중한 친구야 라고만 말을 너무 해녀다운 말이야. 너무 그런 해녀다운 말을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싫겠어요. 진짜 너무 싫겠죠, 당연히. 그래서 밤새도록 그 친구한테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진짜 약간 여자로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편지를 길게 써내려갔다가도 끝내 말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동성애라는 것이 엄청나게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다락방과 어떤 벽장과 캐비넷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테로는 사실 누구랑 같이 자기가 이성이랑 같이 있을 때 너희 둘이 친구네 친구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부인당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동시에 정체성까지 부인당하니까 더 저 말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 말을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싫어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동성애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 너무 속이 후련하네요. 아, 진짜? 지금 이제 막 첫 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니까 진짜 싹 내려주는 느낌? 맞아요. 진짜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진짜 눈치 없는 그런 해녀 친구를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힐 수 있는 가사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안녕입니다. 안녕이라는 노래도 좀 유명한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하는 말이야. 솔직하게 대답해줘. 그래서 그냥 이런 친구 말고 만나자.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딱 다 뭔가 너무 이해가 되고 와닿는 그런 가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용기 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아까 필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부정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널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큰 용기를 쥐어짜내서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 이제 가사를 보면은 막 자꾸 이럴래? 대체 뭐가 재밌는 거야? 나는 심각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가사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해녀 친구는 너무 눈치가 없어가지고 에이 나도 너 좋아해. 전형적이다 이거 진짜. 사실 헤테로니까 그러니까 헤테로인데 동성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방할 수가 있는 게 이성이면은 나 너 좋아해 그러면은 무슨 의미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근데 맞아. 그는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 무슨 일이야 막 이런. 나도 너 사랑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아유 답답하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러블리즈의 테마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찾아가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근데 여기 가지고 온 소품 중에서 이 찾아가세요 테마의 소품을 가져온 게 있어요. 네. 어떤 것인가요? 오, 안 그래도 이것이요? 궁금했어. 저거 되게 뭐가 이렇게 마이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에 이게 제가 되게 예쁘게 꾸민 마이크예요. 제가 실은 이 찾아가세요 춤을 지금 배우고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배우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무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러블리즈 멤버들도 마이크를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예쁘게 꾸며서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꾸며서 가지고 와봤어요. 아 너무 예뻐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들고 이제 얘기를 그래, 할까요? 진짜 들고 하시는 것으로. 어울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제가 과몰입 모먼트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과몰입 좋아요. 이게 여기 조화가 꽂혀 있는데요. 이게 물망초거든요. 네. 근데 물망초가 나를 잊지 말라는 꽃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찾아가세요 이런 어떤 의미로 제가 이 꽃을 이렇게 꽂아서 장식을 했어요. 진짜 네, 덕질을 역시. 섬세해야 돼. 덕후가 무서워. 진짜 섬세해야 섬세해야 돼. 돼. 진짜 대박. 네, 여기서도 눈치 없는 이라는 가사가 나오고 이제 그런 눈치 없음마저도 심지어 나는 좋아. 이제 불치병인 거죠. 너무 눈치 없는 이 해녀 친구가 나는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별 뜻 없이 그냥 이제 나한테 말을 해도 그 한마디 한마디와 어떤 그런 미소 같은 것들이 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어쨌든 너에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보다 친구 이상의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그 또한 사랑이겠죠. 바람만 보다 그친다 해도 그 또한 사랑이겠죠. 내가 그렇게 부를 테니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쨌든 정상성 사회에서는 이제 퀴어들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런 나의 마음도 이건 사랑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부를 거니까. 라고 이제 딱 규정을 하고 어떤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겠다는 그런, 비록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나 자신은 내 사랑이 사랑이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찡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진짜 이게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지 저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재밌는 거는 노래가 비슷한 이야기의 변주인데 캐릭터가 점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에서는 마냥 답답해하고 화가 나는데 여기서는 아까 그 찾아가세요 앞부분 가사도 그렇지만 나를 안 봐줘도 뭐 괜찮다. 그리고 내가 뭐 바라보기만 하고 그친다고 해도 그걸 수용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그런 캐릭터가 또 보여서 이게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서 변주를 이렇게 딱 주는구나 해서 저는 그거 오늘 알아가지고 놀랐어요 약간. 뿌듯하네요. 저는 아까 앞 페이지에 이 가사 앞에 저기 꼼꼼히 맞아요. 신경 쓴 말씨라는 걸 보고 저 상대는 분명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꼼꼼히 신경 쓴 말씨 없어. 남자는 안 해.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저 상대는 분명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꼼꼼히 신경 쓴 말씨 없어. 네, 이쯤에서 또 다른 노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캔디 젤리 러브인데요. 사랑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캔디 젤리 러브라는 가사가 진짜 저는 좀 성숙한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사에서 우리 어디까지 갔는지 어떻게 될 건지 몰라도 나는 겁먹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사실 퀴어들의 사랑에서는 이제 헤테로들처럼 정해진 어떤 통가을에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절차들이 되게 없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확실하고 맞아.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겁먹지 않겠다, 너와의 사랑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사가 이제 보면은 수미상관처럼 이제 그 사랑이 시작됐다고 또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도 이제 나의 사랑을 결국 나는 후회하지 않고 이제 겁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퀴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는 소녀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러블리즈 하면 되게 좀 연약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러블리즈의 노래에서 이런 강인함과 용기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나의 연인이라는 이제 수록곡이에요. 그래서 좀 덜 알려진 노래인데요. 이게 지수와 지혜라는 두 명의 멤버가 같이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제 콘서트에서 같이 부른 곡인데 이거 너무 이거- 백합이잖아요, 그냥. 눈 마주쳤어. 방금 봤어요. 눈 마주쳤어. 전통 있는 레즈비언서서 그냥 저거만 봤는데 저거 이미- 되게 오래된 전통 있다. 전통 있는 이미지였어. 이미 장미가 막 나오고 드레스가 흰색, 막 검은색은 맞춤이고. 나 저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맞아요. 진짜 전통 있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너는 나의 작은 연인, 이제 귀여운 작은 연인, 어디든 데려가줘요. 두 손을 맞대고 함께 춘자. 이런 가사가 그냥 계속 반복돼요. 그 노래 안에서 이제 뭐 다른 어떤 되게 복잡한 그런 멜로디 없이. 근데 이제 지혜랑 지수라는 이 멤버 두 명이 사실 그렇게 뭐 목소리 톤이 되게 많이 다르지도 않고 언뜻 들으면 구분도 잘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둘 다 약간 되게 소녀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측면이 뭔가 둘 다 되게 명확히 둘 다 여자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는 나의 작은 연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둘 다 성차가 없는, 둘 다 가냘픈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둘 다 작은 연인이고 뭔가 이런 성차가 없는 그런 이건 팸투팸이다. 명확한 팸투팸 이제 백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어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지면의 이슈로만 실리던 어떤 경성 같은 시대에 너 방금 그 생각했어. 약간 경성 시대에 있을 그쵸? 것 같은 그런 경성 소녀들의 시대의 그 이미지. 여학교에서 그 자제들이 맞아, 어느 맞아. 날 되게 비극적이고 슬픈 어떤 사고로 이미 지금 머릿속에 봤어, 우리 지금 스토리가 봤어. 머리 뭔가 섬광처럼 나 보는 아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나 저 이야기 봤어. 그런 막 마지막 남은 쪽지에 쓰여져 있는 그런 사연 같은 그런 가사 뭐이 디테일해요, 근데. 나 알아. 나도 알아 저거. 그치 그 생각했죠. 약간 그런 느낌. 나 진짜 딱 경성 생각했거든 지금. 그니까 근데 마침 맞지? 마침 이 다음에 이야기할 곡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노래는 아닌데요. 네.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거는 그 뉴트릴로지라는 미니 앨범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프로모션 비디오 같은 건데요. 이제 어머, 보시면 둘이 앉아 있어. 약간 이런 저거 뭐야? 이거 뭐야? 그래서 되게 학교의 어떤 그런 정원에서 이제 소녀들이 서로 이제 밀회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약간 되게 그런 핸드헬드 카메라로 찍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요, 소녀들이. 사라지고 소녀들이 들고 있던 꽃만 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이 영상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행행로에서의 피크닉이거든요. 이 호주, 옛날 호주의 기숙학교에 다니는 소녀들이 이렇게 같이 소풍을 나갔다가 갑자기 실종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아까 러블리즈 멤버들처럼 다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풀과 꽃 사이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바위 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면서 그런 미스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가 되는 좀 호러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뉴트릴로지 프로모션 비디오하고 진짜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감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영화 같은 경우에 되게 기숙학교 안에서의 소녀들끼리의 동성애가 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섬뜩한 걸 보여드렸다면 이 다음에는 좀 활기차고 좀 기분 좋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러블리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거는 그대에게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인데요. 이제 이렇게 겨울을 현재 시점에서는 겨울이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혜라는 멤버가 선물을 가지고 겨울의 눈밭을 건너서 이제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가요. 근데 이제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죠. 근데 문을 열고 찾아간 어떤 집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어떤 이런 소중한 옛날 바닷가에서의 추억들을 담은 유리병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여성인 거죠. 네, 그래서 그대에게라는 곡은 사실 되게 좀 화이팅 넘치는 곡이에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되게 약간 팬송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제 러블리즈 팬송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자 팬한테 하는 노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이제 러블리즈가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너에게 줄 테니까 힘을 내라고 이제 말하는 상대방이 분명히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 진짜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들을 때마다 이게 청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아니면 청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좀 되게 와닿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뭐야 지금? 나 저 이야기 봤어. 이제 오늘 이렇게 러블리즈가 진짜 여성과 여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모먼트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퀴어분들이 많이 영업을 당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당연히 영업을 당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이제 그리고 이제 러블리즈들이 이렇게 어떤 우리 여성 퀴어들에게 진짜 울림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노래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정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만약에 이 판정을 듣고 러블리즈 퀴어돌로서 인정까지 하면서 내가 이번 기회에 덕질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 입덕합니다. 팻말을. 비록 이미 입덕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내 인생이 너무 바빠. 덕질한 걸 늘릴 수도 없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러블리즈의 퀴어함 인정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인정합니다. 팻말을. 오늘 PT를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지켜보겠습니다. 팻말을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문화님의 판정. 저는 어. 입덕했습니다. 진심 너무 기쁘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니 진짜 소녀들의 퀴어함을 재평가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존의 되게 어떤 남성의 시선으로 소녀를 볼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억압받아왔던 소녀 시절의 어떤 퀴어함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러블리즈가 준 것 같아서 러블리즈에게 입덕했습니다. 소녀들의 퀴어함 지켜줘야 합니다. 네. 네, 저는 입덕합니다. 피디님 되게 의외인데? 의외인데? 정말로 러블리즈가 궁금해졌어요. 라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저도 소녀소녀한 그룹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도 제 스스로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녀소녀한 것은 저거 헤테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헤테로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들을 위한 것이잖아. 내가 저거를 좋아해서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다라고 저도 모르게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러블리즈에 대한 이 영업을 들으면서 다시 노래하고 가사를 들어보니까 소녀들이 소유한 것이구나, 소녀성은. 저들의 세계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숨쉬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헤테로 남자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절절한 어떤 그 감정이 10대 때에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저의 무언가를 건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입덕합니다는 정말 진심으로 러블리즈를 좀 알아가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늘 딱 들었어요. 저도 사실 입덕합니다. 3 입덕이야. 이게 되게 어려워요, 3 입덕. 마마무 이후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지난주에 3 입덕 있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그때 없었어. 한 명이 인정이었어. 한 명이 인정해서 어머, 그럼 최초의 트리플 입덕 두 번째 두 번째 트리플 입덕 영광이에요. 잘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도 근데 이유는 두 분과 거의 유사한 이유고요. 오늘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러블리즈 노래를 좋아는 했었는데 막 열심히 찾아보진 않았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사실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아밀님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내가 끌리는 이유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이 유구한 백합 덕후로서 그러니까 완전 이것은 입덕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오늘 소개해 주신 노래들을 그 헤테로를 짝사랑했던 저 중학생 때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 그래 건드려. 우리 지금 다 뭐가 건드려졌어 지금.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 소녀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러블리즈가 지금은 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소속사가 달라지고 이런 거는 더 이상 활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지만 있고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한 몇 주년 때에는 또 다시 뭉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러블리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러블리즈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죠. 우는 거 아니야? 나 울면 안 되는데. 개인 캠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러블리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러블리즈라는 그룹을 좋아하게 된 게 제 인생에서 진짜 큰 행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제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멤버 한 분 한 분이 이제 각자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진짜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진짜 못했던 거 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연기든 어떤 노래든 진짜 어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마음과 뜻이 맞고 시간이 맞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8명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또 언젠가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러블리즈가 마지막 앨범을 못 내고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진짜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한 그런 노래들이 조만간 언젠가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되게 러블리즈가 그려낸 어떤 그 소녀의 성장의 이야기만큼 의연하고 담대한 메시지여서 정말 약간 겹쳐 보였어요, 사실. 맞아. 그래서 저도 맞아. 짠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닮아가나 봐요. 닮아가나 봐. 겹쳐보여요, 러블리즈랑. 맞아. 영광의 트리플 입덕과 함께 프로그램을 닫아보고자 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오늘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제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것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짜리 김밥을 먹였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목소리가 튀어나. 네, 아무튼 그럼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